안녕하세요. 구팀의 발표를 맡게 된 팀원 곽유나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앱 기획 목표와 앱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앱 실행 화면 사진들을 통해서 기능 소개와 사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앱을 시연하고 팀원 역할 및 코드 리뷰를 진행한 다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귀여운 아이콘과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하루의 기분과 생활을 작성할 수 있는 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는 목표를 잡고 이 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기분의 자취를 남기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앱 이름도 무드 트래커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본 아이콘들도 귀여운 표정이 담겨있는 아이콘으로 선정했습니다. 무드 트래커는 크게 4가지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캘린더 화면에 기본 아이콘을 더해서 한 달 동안의 기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매일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으면서 기록했던 일상들을 스크롤 뷰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기록을 찾고 싶다면 날짜를 선택해서 일기를 다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일기를 작성하는 걸 잊지 않도록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앱을 처음 접속하면 우선 전체 캘린더 화면이 뜹니다. 화면 하단부의 기본 아이콘을 선택하면 일기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 화면에서 사진과 텍스트, 기본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콘이 등록된 날짜를 클릭하면 특정한 날의 일기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의 리스트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때까지 썼던 일기들을 모아볼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더하기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오늘의 일기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캘린더 화면에서 알람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설정한 시간에 맞춰 사용자에게 알람을 전송시켜줍니다. 앱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실제로 앱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처음 접속하면 캘린더 화면이 뜹니다. 아직 아무 일기도 등록하지 않아 캘린더 뷰와 일기 리스트 뷰에 빈 목록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화면에서 일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를 추가한 후 캘린더 화면에 추가한 일기의 기본 아이콘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특정 일의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기 리스트 뷰에서도 추가된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바꿔 일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뷰에서 등록 버튼을 통해 일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 후 리스트 뷰로 돌아왔을 때 추가된 일기가 바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기는 하루에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일기를 등록하는 버튼을 또 누른다면 등록해 놓은 일기가 불러와지고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날짜를 변경하여 등록해 보겠습니다. 일기에는 기분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만 저장하고 이미지나 내용이 둘 다 없는 경우 일기 리스트 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일기를 수정하여 내용이나 이미지를 등록할 경우 리스트 뷰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기 리스트에서 작성한 일기를 모아볼 수 있고 캘린더 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특정 날의 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에서 알람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팀원 소개와 팀원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준서님, 용환님, 패비님,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섭님은 기획 및 캘린더 UI를 개발했고 용환님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알람 기능을 담당하셨습니다. 패비님은 전체 UI 디자인과 일기 작성 UI를 개발해 주셨고 저는 일기 화면 UI와 일기 리스트 UI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각 팀원이 담당한 코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님이 담당해 주신 데이터베이스와 알람 기능 부분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패키지 안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모든 클래스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이어리라는 클래스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다이어리 클래스에는 일기를 등록한 날짜와 기본값, 일기 내용과 일기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SQLite를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DBHelper이라는 클래스에서 관리해 줍니다. 이 getOrDiary라는 함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일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기 리스트 뷰에서 저장된 일기들을 불러올 때 이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일기를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함수로는 getDiar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getDiary 함수는 지정된 날짜의 일기를 넘겨줍니다. 캘린더 뷰에서 각 날짜에 기본 아이콘을 추가해 줄 때나 일기 화면 뷰에서 특정 날짜의 일기를 불러올 때 그리고 이미 오늘의 일기가 등록된 상황에서 등록 버튼을 통해 일기를 수정할 때 이 함수가 활용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일기를 삽입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람 기능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UI 패키지 안에 세팅 패키지에 들어가 보면 알람을 담당하는 클래스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세팅 액티비티에서 알림을 설정하는 화면을 관리하고
알람 리시버 클래스에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상속받아 알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섭님이 담당해 주신 캘린더 뷰 코드를 보겠습니다. 캘린더 UI에 대한 코드는 UI의 캘린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이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어댑터가 캘린더 뷰 어댑터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오버라이딩된 onBindViewHolder 함수를 보면 각 그리드에 해당 월에 해당 일이 존재한다면 날짜 값을 바인딩 시켜주고 해당 일에 기분을 등록시켜 놓았다면 무드 아이콘을 바인딩 해줍니다. 캘린더 액티비티에서는 캘린더 UI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캘린더 액티비티에서 일기를 표시하는 디테일 액티비티, 일기 리스트를 표시하는 다이어리 리스트 액티비티, 알람을 설정하기 위한 세팅 액티비티, 일기를 작성하는 라이팅 액티비티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각 버튼 클릭 리스너들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set recycler view 함수를 보면 사용자가 캘린더 뷰에서 선택한 달에 맞게 날짜를 가져와 리사이클러 뷰를 초기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페비님이 담당한 일기 작성 화면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기 작성 화면에 대한 코드는 UI의 라이팅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고 라이팅 액티비티에서 이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get diary 함수에는 일기를 등록할 때 만약 오늘의 일기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작성 화면에 저장된 일기의 내용을 불러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insert 함수는 사용자가 등록하거나 수정한 일기에 대한 정보로 다이어리 객체를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일기 작성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 접근하기 위해 저장소를 접근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된 onRequestPermissionResult 함수에서 권한 접근에 대한 요청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한 일기 화면 UI와 일기 리스트 UI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화면에 관한 클래스들은 UI의 디테일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이 화면에 대한 관리를 해줍니다. init 함수를 보면 이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캘린더 액티비티에서 특정 날짜 값을 넘겨받아 해당 일의 일기를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기 리스트 화면에 대한 클래스들은 UI의 다이어리 리스트 패키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기 리스트 뷰는 리사이클러 뷰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활용했습니다. 이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는 myAdapter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딩된 onBindViewHolder 함수를 보면 각 뷰의 일기에 대한 정보를 바인딩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데이터 함수에서는 리스트 화면에서 일기 등록 화면으로 들어가 일기에 변화가 생겼을 때 리사이클러 뷰를 업데이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기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바인딩된 정보를 수정해주고 일기를 등록하거나 일기의 내용과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리스트에서 일기를 추가하거나 삭제해줍니다. 다이어리 리스트 액티비티에서는 리스트 화면을 관리해줍니다. init 함수를 보면 일기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일기 작성 화면이 시작되게끔 해주었고 작성 화면이 종료되었을 때 리사이클러 뷰를 업데이트해주기 위해서 register for activity result 함수를 통해 종료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조원들이 구현한 주요 함수들의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